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학생성장교양학부 신현정입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요.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에 답하라.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분들이 3차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대학에 가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왜 대학에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해야 될 정말 큰 깨달음, 큰 배움은 과연 무엇일지, 이것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답들을 찾는 시간을 같이 해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중에서 어떤 새를 제일 좋아하세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새. 그렇죠. 뭐 홍학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많은데 저는 제가 이제 가진 액세서리랑도 연관이 되지만 이 스완이라고 하는 백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백조들을 우아한 어떤 새의 표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영어로 백조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 스완이라고 하죠. 영어의 스완을 우리는 백조라고 번역을 합니다. 백조, 하얀 새라고 말이죠. 17세기 말까지 서양인들은 흰색이 아닌 백조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완 하면 의례껏 하얀 새를 연상했던 것에서 아마 유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리의 선입견이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죠. 1697년에 영국의 자연학자 존 라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주 서쪽에 있는 스완강에서, 아마 이름에서 보건대 백조가 굉장히 많은 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스완이라고 하는 강에서 검은 백조, 블랙 스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백조가 아니라 흑조인 거죠. 그의 발견은 기존의 어떤 선입견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서양인들, 당시 서양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존 라삼의 이러한 발견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 또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던 블랙스완이 극히 예외적이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일단 등장하고 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뜻하는 말로 변하게 되었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도 사실 블랙스완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블랙스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경험에 근거한 인간의 지식 자체, 그러니까 귀납적인 이런 지식이 갖는 근본적인 오류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저 같은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이유가 많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지식이 어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식이고 또 이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나의 사명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집단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뭐 저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지식에 일정한 시간이 더해지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범접하기 힘든 권위를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들은 이 권위를 맹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대중의 냉혹한 심판 혹은 비난에 맞설 자신이 있는 용기 있는 소수의 인간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인간들은 감히 이 권위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죠.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과거에는 이렇게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들이랑 같이 짜장면집에 가면 다 사람들이 짜장면 이러는데 저 혼자 탕수육 이렇게 손드는 사람 별로 없지 않았어요? 그럼 속으로 아유 저런 눈치 없는 녀석 이러면서 앞으로 승진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을 데리고 가끔 제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뭐 카페가 됐든지 아니면 이제 가벼운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아이들이 의외로
저의 선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을 편하게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선생님이랑 시간을 내서 먹어주는 거를 선생님이 감사하게 여기세요 라고 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는 학생들을 볼 때 저희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살던 세대에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는 매일매일 정말 외계인들이 나타나고 블랙스완이 매일매일 등장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그런 블랙스완이 자식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학생이 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앞에는 언제든지 블랙스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갖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럴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검은 백조에 가능한 한 많이 노출되고요. 또 부정적인 검은 백조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시간과 공간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노력, 그러니까 12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쩌면 유치원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이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스완, 새로운 어떤 접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그 서프라이즈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학의 수업들이 이제 PBL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새로운 그 예측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는 그런 그 경험 기반의 교육 환경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대학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개성 또는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죠.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그 어떤 절대 가치를 좀 상실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희 때는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 가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효도할 만한 부모한테만 효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정말 세상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저희가 터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사실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문명의 혜택 그리고 자유를 만끽하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경향을 봅니다. 전쟁 시대, 6.25 한국 전쟁 시대에는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이렇게 그 입에 정말 풀칠하는 것을 어떤 삶의 목표로 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요 속에서 학생들은 모두가 다 옳을 수 있다는 거, 다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오히려 What shall I do? 어쩌라고? 나보러 어떻게 살라고? 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오는 그 불안함.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자니 힘들 것 같고 이걸 선택하자니 자신이 없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있자니 두렵고 그러다 보니 대학에 와서도 대입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죠. 중2병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부모 말도 안 들어. 이렇게 이제 자신감이 충천하는 게 중2라면 대2는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한없이 나락으로 이 그 마음이 곤두박질 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정작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길을 빠져나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현장에 있는 교수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는 그 답을 찾아야겠죠. 인간이란 뭐고, 나는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뭐고, 이런 것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아무리 깊은 철학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관념의 장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간 낭비죠. 우리가 대학에 가는 목적은 어쩌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직업을 찾기 위하다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대학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한 나만의 관점을 찾고 나만의 행동 방식을 정하는 여정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혹은 우리는 왜 공부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수수께끼는 이집트 신화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 God of Egypt에 나오는 장면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나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지만 늘 존재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숨쉬는 모든 이들은 나의 존재를 확신한다. 나는 무엇인가? 자, 이 수수께끼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영화를 본 분들이라면 기억을 해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답은 바로 내일, tomorrow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는 누구냐? Who are you?를 반복해서 묻고 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Who are you?를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왜 있느냐? 바로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것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행동,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곧 내일이고 나는 영원히 살아도 내일을 만날 수 없어요. 나한테 존재하는 것은 오늘뿐인 거죠. 그래서 이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나의 주체적인 어떤 개념, 나의 주체적인 철학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대학에 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에서 매일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멈추게 하거나 바꿀 수도 없겠죠. 그러나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은 고등학교하고 다른 철학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내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원하는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바로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나의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해가지고요. 그 끝에 가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한 때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이 거칠지만 소중한 삶을 온전히 걸고 당신이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신이 진정으로 대학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길이 어디인지를 찾고 그 길을 가는 당신만의 방식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그 길을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